디에틀로프 고개 사건, 눈 속에 묻힌 공포.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에 얼어붙은 설원.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9명의 숙련된 등산객들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심각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이는 혀와 눈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일부 희생자의 피부는 이상한 오렌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 디에틀로프 고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등산대의 출발 영사 10-200. 1959년 1월 23일, 우랄 공과대학의 학생과 졸업생 10명으로 구성된 등산대가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토르텐 산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지 원주민 만시족의 언어로 죽은 자들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는 23세의 이고르 디에틀로프였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등산가였고, 팀원들 역시 모두 2급 또는 3급 등산 자격증을 보유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겨울 산악 등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출발 후 며칠 뒤, 팀원 중 한 명인 유리 유딘이 건강 문제로 하산했습니다. 그는 훗날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디에틀로프는 2월 12일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정이 지연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2월 20일이 되자 가족들이 수색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200-400. 2월 26일, 수색대는 홀라트샤을 산 동쪽 사면에서 버려진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여러 군데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밖으로 탈출하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텐트 안에 등산객들의 신발, 옷,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발자국이 텐트에서 숲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맨발로 또는 양말만 신고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약 1.5km 정도 계속되다가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숲의 경계 지점, 삼나무 밑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리 크리보니첸코와 유리 도르셴코였습니다.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작은 모닥불의 흔적이 있었고 나무가지가 5m 높이까지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무를 올라가 무언가를 관찰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텐트와 삼나무 사이에서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고르 디에틀로프, 지나이다 콜모그로바, 루스템 슬로보딘이었습니다. 이들은 텐트로 돌아가려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슬로보딘의 두개골에는 작은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공포사 00-6.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 4명의 시신은 2달 후인 5월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삼나무에서 75m 더 떨어진 계곡의 눈속 4m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처음 5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류드밀라 두빈이라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심장에서 대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졸로타르프 역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세면 졸로타르프는 갈비뼈 골절과 함께 안면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러한 부상이 자동차 충돌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부 장기만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류드밀라 두비니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혀, 눈, 입술 일부 그리고 안면 조직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니콜라의 티보브리뇰 역시 눈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일부 희생자들이 다른 희생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4명은 먼저 사망한 동료들의 옷을 찢어서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 600-730. 조사 과정에서 더욱 기묘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의복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왜 등산객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나왔을까요? 1959년 당시 그 지역에서 핵실험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일부 희생자들의 피부와 머리카락이 이상한 오렌지빛 또는 갈색을 띠고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 지역을 지나던 다른 등산대는 밤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렌지빛 구체들이 홀라트샤을 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디에틀로프의 일기와 카메라에서 회수한 필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눈 속에 텐트를 치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필름 한 롤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분석해보니 거의 식별 불가능한 이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사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모호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알 수 없는 강력한 힘건파 액나추어 포스에 의한 사망이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3년간 폐쇄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 730-900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눈사태 이론, 가장 최근의 공식 조사 2019년에서 러시아 정부는 지연된 눈사태가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등산대가 자고 있을 때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패닉 상태에서 텐트를 찍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눈사태의 흔적이 없었고 텐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희생자의 심각한 내부 부상이나 방사능, 실종된 혀와 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군사실험 이론, 일부는 소련의 비밀 군사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사능 검출과 이상한 빛의 목격담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군사시설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초저주파 이론, 일부 과학자들은 특정 기상 조건이 초저주파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등산대에게 극심한 공포와 패닉을 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초저주파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불안감, 공포,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성적 판단 없이 텐트를 찍고 탈출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원주민 습격 이론, 만시족이 자신들의 신성한 땅을 침범한 것에 화가 나서 공격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시족은 평화로운 민족이었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UFO나 예티에 의한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이론까지 제시되었습니다. 클로징 9:00-10시 00분. 디에틀로프 고개 사건은 실화입니다. 9명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평생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2019년 러시아 정부가 사건을 재조사하고 눈사태 결론을 내렸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텐트를 안쪽에서 찢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긴급하고 두려워서 신발도 신지 않고 영하 30도의 밤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었을까요? 방사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혀와 눈은 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눈 덮인 우랄 산맥 어딘가에 얼어붙은 시간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고개는 이제 디에틀로프 고개라고 불립니다. 그 산을 오르려 했던 젊은 리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